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며칠 지났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창업 시에 간이가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를 묻는 분들이 좀 계시죠.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을 생각 중인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본인에게 알맞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가세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 시작하는 분 또는 전년도, 직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 원 안 되시는 분, 이 두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자였는데 이 기준이 2021년 7월에 바뀌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부가세 혜택을 조금 더 주자 이런 취지로 간이가세 기준이 연매출 8천만 원까지로 바뀌었고요. 2024년 7월에 한 번 더 바뀌면서 현재는 간이가세자 기준이 전년도, 직전년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간이가세의 기준이 올라갔지만 세부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가세자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가 있죠. 과거의 기준처럼 해당 연도에 처음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나 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전년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 신고된 사업자는 비록 1억 400만 원이 안 되어서 간이가세자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과세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은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간이과세자처럼 간편 계산하고 간편 신고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형태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인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상식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부터는 좀 더 쉽게 갈게요.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는 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간이가세자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 어떤 유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중개대상물을 주로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제가 정해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시작한다거나 로드에서 빌라, 원투룸, 임대차 중개를 전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간이과세로 시작하세요. 즉 주택 전월세를 주로 하는 분들은 간이과세가 유리하고요. 상가나 사무실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중개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전문으로 중개할 중개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주로 상대하게 될 고객들 유형이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한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에서 임대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사업자이고요. 때문에 주택월세에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그 받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요. 당연히 부가세를 지출했더라도 환급이나 공제받는 절차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서 총 11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중개보수 100만 원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 10만 원은 공인중개사가 국가에 납부해야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볼까요?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했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부가세로 내긴 하지만 그 10만 원을 환급받는 과정이 없어요. 면세사업자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부가세를 내기 싫어하는 임대인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옥신각신,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요. 부가세를 따로 주지 않는 주택 임대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만 받았다면 부가세를 받지 못했으니까 국가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국세청의 입장은요,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을 받고 끝냈다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100만 원으로 할인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 100만 원 중에서 99,909원을 부가세로 징수해 가요. 즉 공인중개사는 90만 9,091원의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셈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할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관련한 다툼이 계속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업자가 있더라도 발생하고 임대인에게 사업자가 없더라도 발생해요. 사업자가 있건 없건 임대인은 환급을 받지 못하니까.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임차인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임대인이나 손님하고 끝까지 막 싸울 수는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적게 받고 중개보수가 적어지는 결과도 자주 발생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거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할 것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를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비자와 부가세 관련된 다툼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자, 반면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들은 중개보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업무용 부동산에서는요,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양쪽 모두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로 지출한 그 비용을 각자 업무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공인중개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부가세가 없는 그냥 계산서나 부가세가 없는 면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신규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다. 그러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신고 납부해야 돼요. 언제? 다음해 1월에 그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해서 다음해 1월에 간편 계산해서 간편 신고를 하는데 그때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고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개업을 한 이번 연도 말까지 매출이 4,800만 원 넘을지 넘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죠. 개업을 한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도 일단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식이 이렇게 되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일 경우에 부가세까지 총 104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는 일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4만 원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104만 원짜리 부가세 없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요. 그럼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4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없죠. 104만 원 전체를 경비 처리할 수는 있어도 부가세 4만 원을 환급받지는 못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10만 원을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10만 원을 환급받는 게 정상인데 공인중개사가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면서 104만 원을 받고 104만 원짜리 일반 영수증을 끊어줘요.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4% 안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죠. 물론 연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를 해주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납부할 것 계산하고 부가세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객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이과세자로 개업을 해서 업무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한다면 부가세 관련해서 계속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개업을 해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하실 예정이라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로 개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개업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에서 어떤 형태가 유리할지를 짚어봤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죠.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유형에 대한 공부가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최대한 좀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추려서 살펴봤는데요.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어렵다면 영상 한 번 더 돌려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쉽게 되실 테고요. 오늘 내용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고객을 상대하고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좀 어렵더라도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